인선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는 스타일로 어제도 이제 빠르게 인선 발표가 있었는데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의원이 지명이 됐어요. 이건 어떤 의미를 담은 인사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 이제 친정 체제를 강화하면서 국정 드라이브 개혁의 주도권을 지겠다는 뜻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사실은 어제 발표됐던 여러 인사 중에서 이종석 국정원장의 과거 북한에게 지나치게 유화적인 행보나 태도라던가 김민석 총리의 여러 논란 등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보수 언론이나 보수 정치권에서도 좀 잘한 인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친명 색채가 강하지 않고 네. 비교적 젊고 또 야당과도 소통이 원활한 편에 속한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김민석 총리 지명자 같은 경우는 친명 체제를 상징하는 핵심 측근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뭐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겠지만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추징금은 아직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뭐 인사검증 과정에서 계속 나오겠네요. 나오겠죠. 네. 그런데 그런 논란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 지명자로 추천했다는 것은 야당이 반대해도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겠다라는 뜻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다른 분은 몰라도 이 여야의 폭넓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국무총리 지명자가 되기에는 다소 흠결이나 해결되지 않은 사법적 문제, 추징금 문제 등등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예. 특히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청렴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민석 후보자는 SK로부터 2억을 받았다고 형이 확정이 한번 됐었고요. 지인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 2천만 원을 받았다고 또 한 번 형이 확정된 바가 있어요. 두 번에 걸쳐서 10억 가까이 받아서는 안 되는 돈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게 이제 형이 다 실효가 되고 정치를 하는 것과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국무총리 자리에 어울리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은 대장동이다 뭐다 여러 가지 논란에 시달렸었는데 네. 하필이면 정권의 2인자를 이런 불법 정치자금 관련된 유죄 전력이 있는 분을 꼭 내세웠어야만 했나 이 부분은 좀 야당도 지적할 수밖에 없는 대목 같습니다. 청문회를 또 하게 되니까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또 불거질 것 같고 장해찬 최고가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력이 있는 사람을 꼭 했어야 했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뭐 아주 잘된 인사다 뭐 이렇게 보시겠죠, 당연히.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아주 내각을 전략적으로 잘 이끌 적임자를 임명했다고 생각하고요.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번 12.3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사전에 먼저 이 정보를 얻고 경고를 계속 했었고 그때 다 아니라고는 했었는데 예, 제일 그리고 먼저 얘기를 한 미친 사람 취급 당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정부로부터. 근데 네. 사실이었죠. 그리고 민주당이 그런 계엄이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매뉴얼을 만드는데 굉장히 공을 들였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지난 1년간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었고, 예. 선거에서도 이기는데 1등 공신이기 때문에, 네. 국무총리로서 굉장히 좋은 카드다, 이렇게 생각하고, 비서실장 인선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 모시는 비서실장을 의회 3선 현직 의원을 지명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으로서도 파격적이고 또 지역구 3선 의원이 지역구를 사퇴하고 비서실장으로 간다는 것도 굉장히 네. 놀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민주당에 있는 민주 지도자들이 이번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기득권을 포기하고 어떤 열의를 다하겠다는 그런 각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인사로 봤을 때 처음부터 정말 좋은 진영을 갖춰서 네. 성공한 정부로서 기초를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기초를 마련했다. 어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이 됐던 장차관들이 다 사의를 표명했고 이주 사회부총리가 대표로 가서 이제 사표를 전달을 했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빼고는 다 반려를 했어요. 일단 이게 앞으로 국무회의 같은 거 하려면 의결 정족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모두 수리했을 때는 이제 일이 안 되니까 뭐 그런 측면이겠습니다만 그런 와중에도 박성재 법무장관만 수리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인사에 대해서 저도 좀 한 말씀 드리자면 예. 필요한 인사는 빨리 한 것 같아요. 시급한 인사, 국가안보실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호처장이라든지.
기강이 좀 많이 무너져 있는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시급히 좀 경호처장을 빨리 선임을 해서 기강을 바로 세워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인사를 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잘한 인사라고 볼 수가 좀 없는 게, 이들뿐만 아니라 뭐 코인 논란과 재산 신고 논란으로 논란이 됐었던 김남국 의원을 뭐 소통비서관으로 쓴다든지, 네. 또 뭐 안기령 위원장을 쓴다든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인사라고 한다면 만사라고 해서 그 인사가 어떤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드러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통합과 화합을 외쳤다는 이재명 정부가 정말 통합과 화합에 걸맞는 인사였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개딸의 수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래요? 이런 사람을 국무총리로 앉힌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지지층만 바라보고 생각하는 인사는 아니었나라고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주호 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사표를 냈다라는 것 자체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니까 그냥 우리 도망갈래요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새 정부가 들어서니까 우리가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는 저는 선의의 해석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자리를 비켜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알바끼다 뭐한다 임기 버틴다라고 해가지고 부담을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주호 장관뿐만 아니라 전 국무위원들이 이제 부담을 안 주려고 일찌감치 떠나려는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또 이걸 가지고 민주당 일부 인사들은 도망가는 것 아니냐, 증거인멸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수사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조리돌림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좀 그건 아닌데? 지양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네. 이주호 장관도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부담을 안 주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강했을 텐데,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고,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위원회 최소 의결 정족수를 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난감한 것 같고,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해가지고 빨리 좀 뭔가 시급하게 인선을 시키려고 사표를 수리한 것이 아닌가 수리한 거 생각이 듭니다. 네. 예전에 본회의장에서 쏘아봤던 사람이잖아요, 박성재 장관이. 뭐 뭐 그런 이유가 예. 아니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선거 하루 전에 이창수 중앙지검장 사표를 수리해 버렸잖아요. 예. 실은 어떻게 보면 권한을 좀 남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정권이 넘어가서 어떤 내각에 있으신 법무부 장관의 그런 모습,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태도는 방해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사실은 전 내각에 있었던 어떤 국무위원들이 무슨 권한이 있고 무슨 발언권이 있겠어요. 네. 그런데 현 내각에 남아서 저희를 이제 도와주는, 저는 선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아니, 도와주시지 않으면 얼마나 국정 난맥상이 나오고 처음에 힘들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애초에 뭐 선의로 이재명 정부를 인정할 생각도 없고 도와줄 마음도 없는 게, 선거 하루 전에 이미 천명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의를 수리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김민석 사표를 수리하게 되면 이제 징계 절차 이런 거를 또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 이기인 최고가 오해를 많이 하시네요. 이게 개딸의 수장이라는 그런 표현은 네. 조금 모르겠어요. 어떤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원들이 좋아하면은 개딸의 수장인지 그렇게 제일 인기 생각하시는지. 있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제가 개혁신당 관련해서는 펜코의 수장은 대통령 후보 해도 되고 개딸의 수장은 국무총리로 지명되면 안 되는 곳인지, 네.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네. 좀 정치인으로서, 특히 총리로서 결격 사유 아니냐. 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SK 2억, 지인들 7억 2천이면 굉장히 중대하고 큰 액수잖아요. 그러게요.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국민에 대한 충직을 강조한 게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첫 일성이었는데, 이건 국민에 대한 충직이 아니라 국민들이 봤을 때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저런 일 재발되는 거 아닐까 우려는 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좀 민주당이 인사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형이 이제 실효된 과거의 범죄 전력이라 하더라도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정치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말 잘못해서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는 고소고발 많이 당하는데, 정치자금 수수, 돈을 받았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잖아요. 네. 그 부분은 좀 더 인사검증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잠깐 뭐 곁들이자면, 이게 자꾸 우리 민주당 정부가 이제 막 출범했는데 이제 뭐 커뮤니티와 관련해 가지고 뭐 이렇게 좀 폄하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벌써부터 내로남불인 모습이 나오는 게 2022년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펜코라는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사진까지 올리면서 저에 대한 여론 안 좋으니까 잘 좀 봐달라고 그렇게 글을 올렸었던 이력도 있었었고요. 심지어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델리민주인가요? 그 유튜브 채널에서도 여러 게시판, 어떤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글을 들고 와서 자신들에게 좀 평가가 좋은 게시글들을 가져와 가지고 홍보하고 또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커뮤니티라고 하는 곳이 사실 사람 사는 곳이라서 민주당 정부가 그렇게 폄훼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굳이 꼭 본인들한테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어떤 특정한 사이트를 가가지고 뭐 이렇게 폄훼하고 공격하는 것 자체가 이 정부의 어떤 넉넉하지 못한 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너무 특정 커뮤니티에 대해서 그렇게 그러니까요.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펜코의 수장이라 그랬지 그 자체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없는데 예. 비판 다른 정치인들이 비판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선거 과정에서요. 이렇게 네. 적극적으로 항변하시는 거 보니까 펜코의 수장은 맞는 모양입니다.